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요, 우리 뭐 하냐면 분류합니다. 원소를 분류할 때 원소들의 특성에 따라서 금속 원소와 뭘로 나눴냐면 비금속 원소로 나눴어. 근데 금속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가지 조건 필요해. 그치? 얘기해봐, 시윤아. 금속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에 기억나는 거. 금속은 깨지지 않고 펴진다. 자, 얇게 펴진다를 뭐지 말로? 전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얇게 펴지는 전성이 있어야 금속이래요. 또? 연성. 그쵸. 연성은 가늘고 길게 철사처럼 길게 펴지는 그 길게 뽑을 수 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또요?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그렇죠. 열, 전기, 전도도가 크다. 그 다음 광택이 있다. 그쵸. 광택이 있다. 요 성질이에요. 이 4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은 바로 금속의 특징, 자유전자들이 만드는 특성입니다. 자, 이런 성질들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을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비금속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 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왼쪽. 그렇죠. 금속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만큼이 금속, 여기가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은 주기율표상의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나머지 오른쪽, 위쪽은 비금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소 중에 금속이 많니? 비금속이 많니? 금속 원소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아. 자, 근데 이러한 금속과 비금속도 사실은 가장 완벽한 누구처럼 되려고 하니? 네, 비금속 중 18쪽에 해당되는 얘 별명이 뭐라고? 비활성 기체처럼 완벽하고 싶어. 그 비활성 기체 중에서 얘 누구야? 헬륨. 원자 번호 몇 번? 그러니까 전자를 2개 가지고 있어야 완벽한데 나머지들은 전자를 2개를 못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 이런 뜻이야. 또 여기 밑에는 누구야? 네온.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0번. 그 밑에 누구야? 아르곤.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8번.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헬륨이 되거나 전자를 10개 가지고 있는 네온 되거나 전자를 18개 가지고 있는 아르곤이 돼야 완벽한데 나머지 아이들은 전자수가 얘네들이랑 다 달라. 그래서 이 전자수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혼자 있을 순 없어. 다른 물질과 뭐 해야 된다? 결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결합하자. 결합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야. 얘네들과 똑같은 전자수 가지려고. 알겠어? 얘네들과 똑같은 전자수를 가지려고 다른 아이들과 결합을 하는데 결합하는 방법은 꼬맹아 지구상에 원소가 2종류 있으니까 결합시켜봐. 몇 종류 만들 수 있어? 3종류 만들 수 있어. 말해. 아무거나 무작위로. 누구랑 누가 결합할 거야? 금속과 비금속. 또 비금속과 비금속. 또 금속과 금속. 이렇게 3가지 조합이 가능해. 되겠어? 지구상의 물질은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얘네들과 똑같은 전자수를 갖기 위해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조합이 가능해. 되겠어?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미적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수학에서 조합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언어 코딩이 조합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영재에서부터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요. 완벽하기 위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공유 결합. 그리고 우리는 안 배웠어요. 이거는 나중에 화학 가서 배울 건데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되겠어? 그러면 이온 결합한 거 찾아라. 그럼 그 안에 반드시 누구?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 공유 결합한 거 찾아.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물, 암모니아, 그 다음에 메테인 얘네들을 보면요. 이 중에서 수소가 뻑큐 안에 있나 없나를 빨리 생각하는 거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이야. 산소는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 그러니까요.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고등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오면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단편적인 사고로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엉덩이 힘이 있어야 분석이 됩니다.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초등학교랑은 다른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질소가 뭡니까? 비금속. 비금속. 수소 뭡니까? 비금속. 그러니까 얘 또한 무슨 결합이겠니? 공유 결합이에요. 자, 탄소 뭡니까? 비금속. 비금속. 수소는요? 비금속. 그러니까 얘도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지구상에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이 있는데 이러한 결합을 했을 때 자, 모두 다 그 결합한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얘네들과 똑같은 전자수를 갖게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온이 되던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걔네들은 모두 다 18쪽과 똑같은 전자수를 나름 갖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질.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됐어?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 근데 그 물질들은 이 세 가지 결합 중 누군가를 이용해서 했을 텐데 그 물질들 중에서 됐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분류하면 물질은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걸로 나눌 수가 있다. 기억나요? 됐어? 이런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질 중에는 분자 상태의 물질이 있고 분자가 아닌 상태의 물질이 있어요. 이 중에서 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아이는 무슨 결합을 했어야 된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요. 됐어? 공유 결합한 얘네들만 분자입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18조 그 자체가 분자야. 되겠어? 그래서 네온 자체가 분자. 그래서 이렇게 한 분자 안에 원자 한 개 들어있어. 멋진 말. 지난 시간에 안 해줬는데 한 분자 안에 원자 하나 들어있어. 뭐라 그러지? 1. 원자, 분자. 맞아? 하나의 원자로 분자가 됐어요 라고 하면 유일하게요. 18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중에 하나의 원소로만 분자된 1원소, 1원자 분자요. 얘네들은 모두 다 18쪽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1원자 분자라고요. 하나의 원자가 곧 분자. 그럼 꼬맹아, 2원자 분자는 뭐 있게? 두 개의 원자로 분자됐어요. 우리가 외운 것들 중에도 있는데 산소기체, 또 질소기체, 수소기체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이 원자 두 개로 분자됐어요. 되겠어? 근데 3원자 분자도 있고 4원자 분자도 있죠. 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려기 귀찮아서 우리는 1원자 분자와 나머지 애들로 나누는데 1원자 분자는 1원자 분자고요. 나머지 아이들을 그냥 싸잡아 다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어? 자, 분자는 무슨 결합한 애들? 공유 결합한 애들만 분자. 됐어? 그러면 이온 결합한 애들은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온 결합하는 애들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아는 거 있어요? 염화. 그렇지. 대표적이죠. 염화 나트륨.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라서 얘가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한 물질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야. 왜? 물속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는요. 한 분자와 또 다른 분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어야지 분자야. 근데
물속에 나트륨 양이온이 100개 있어. 염화 음이온이 100개 있어. 이거 물 없애면 얘네들이 다르락 달라붙어. 몇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요. 이온들은 무한대가 옆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결국은 한 덩어리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분자 한 분자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절대로 분자가 아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대표적인 게 이온 결합한 소금 같은 애들이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분자인 애들은 분자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분자식. 그럼 분자가 아닌 애들을 나타내는 건 무슨 식? 화학식. 그래서 소금은 화학식이야. 그러면 소금은 나트륨 1개와 염소 1개가 결합한 거니? 아니죠. 나트륨과 염소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걸 됐어. 화학식으로 쓴 거야. 하지만 분자식은 수소, 산소가 2대1로 결합한 거야? 아니요. 수소 정확하게 몇 개? 2개와 산소 정확하게 몇 개? 1개. 이렇게 분자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개수를 정확하게 세서 쓸 수 있어야 분자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수를 세서 쓴 게 분자식.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없어서 비율로 나타낸 걸 화학식. 알아들어?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우리 책에서 잘못 나온 문제가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의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에 14번이 답이 없어요. 자, 꼬맹아, 선생님 지나가면서 다 물어봤었는데 왼쪽에 있는 A, B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상태로 결합했잖아. CB2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인데, 자, 이때 이거 언니 오빠들이 푸는 형태야. A, B가 되어 있는 이온 결합인 애들이 있고요. C, B2로 결합된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이 B와 이 B 같은 기호로 썼으면 같은 물질이라는 뜻이야. 얘가 누군지를 실제로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른 거 아니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난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 내가 물어볼게요. 실제로 꼬맹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무슨 상태라는 거야? 이온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온 상태로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인 거야. 맞지? 그 중에서 플러스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플러스는 전자를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 전자가 빠지니까 플러스가 세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는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몇 개? 한 개라서 1이라는 숫자 생략한 겁니다. 맞아? 전자 잃었어? 그럼 전자를 잃어서 이 안에 있는 전자수 세봐. A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9개.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 8개. 아니요? 아, 예. 거기 보시면 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원래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10개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하나를 잃어서 10개 됐으니까 원래는 11개. 11개인 전자수를 갖는 아이야. 얘 누굴까? 나트륨이죠. 그래서 이 새끼 전자 하나 잃어서 10개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 11개 가지고 있는 얘의 정체가 나트륨이구나.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한 번만 더. 자, B 좀 보세요. 마이너스가 무슨 뜻입니까? 얻었다. 네, 전자 얻었다. 전자 얻어서 몇 개 됐는지 이 속에 있는 전자 수도 세보세요. 몇 개예요? 10개. 10개예요. 그래서 얘도 전자가 모두 다 10개가 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하나를 얻어서 10개 됐으니까 얘는 원래 몇 개 있었다는 거야? 9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전자 9개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얘 정체가 플로오린화 이온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주고 받아서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한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B도 이 B와 똑같은 거니까 얘 플로오린이겠죠? 자, 앞에 있는 C만 찾으면 되는데. 됐어? 자, 저기에 있는 애를 보시면요.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우리 지행이 없이 영상이 잘 안 보일까 봐.
자, 거기에 보시면요. 전자 두 개, 이렇게 숫자로 쓸게요. 두 개 있고요. 이렇게 결합해서 얘는 바깥쪽에 8개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여기 바깥쪽에 8개, 얘도 8개가 됐습니다. 안쪽에 2개씩 있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도 10개 됐고, 얘도 10개 모두 다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 건데, 그 중에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전자 하나는 노란색 거, 전자 하나는 파란색 거, 이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요 전자는 얘 거야, 요 전자도 얘 거야. 그러면 순수하게 위에 있는 이 아이의 전자는 이렇게 하나씩만 얘 거죠. 그러면 실제로 10개 중에서 2개는 남의 거에서 가져온 거니까 얘는 원래 몇 개 있었다는 거야? 8개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원자 번호 8번 누굴까요?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산소구나. 그럼 얘는 산소 하나에 플로린 2개랑 결합했으니까 OF2라는 뜻을 이렇게 쓴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공유결합이고요.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A, B는 공유결합이다? 아니요. 이온결합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니은 A, B와 CB2를 구성하는 원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인 10개를 갖는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수용액 상태에서 A, B와 CB2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데 우리 보기에 그게 없어요. 어디에? 1번. 1번이 나는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책은 니은으로 되어 있어? 우와, 내 책은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기억이. 네 책도 기억으로 되어 있지. 두 개가 그러면 1번을 니은으로 바꾸고 그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책이 교정되기 전 책이 있고 교정된 후 책이 있나 봐요. 네.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꼬맹아 느낌 봐. 57페이지 빠른 속도로 57페이지 7번. 이거 분자니 아니니?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겠어요? 이온결합. 이온 결합이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8번 봐.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공유결합. 이렇게 되면 공유 결합이에요. 그럼 거기서 공유 전자쌍에 동그라미 쳐봐.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 자, X2 이거 무슨 말이야? 같은 원소가 몇 개 붙어 있어? 2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안에 전자 몇 개 있냐면 2개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아이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요게 공유 전자쌍이죠. 맞아요. 요게 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면 꼬맹아 빨리 봐. 원래 공유해서 요거까지 합해서 10개가 된 거야. 맞지? 요거 2개 합해서 10개가 된 거지.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2개가 없어야 원래 자기 거지? 그쵸? 그러면 얘는 A라는 애는 전자를 8개만 가지고 있는 누굴까요? 산소. 얘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2개가 붙은 산소 기체가 이런 모습이란 뜻이야. 됐어? 그러면 얘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게? 몇 개 있게? 2쌍 있죠? 맞습니까? 이건 단일 결합이니 이중 결합이니? 단일. 이거 됐어? 같은 애들끼리 공유 결합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이걸 우리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이걸 이중 결합이라고 해요. 같은 애들끼리 공유 결합을 한 쌍, 2쌍 가지고 있어서 이중 결합이라고 해. 근데 물은요.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 결합 한 쌍, 이쪽 수소랑도 한 쌍 이렇게 되어 있어. 얘 공유 결합 몇 쌍 있어요? 2쌍 있는데. 그쵸? 얘도 2쌍 있어요. 근데 좀 달라.
얘도 공유결합이 두 쌍 있고 얘도 두 쌍 있는데 자 같은 원소끼리는 공유결합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죠. 됐어? 이거 무슨 결합입니까? 단일결합이야. 그래서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수소랑도 단일결합, 오른쪽에 있는 수소랑도 단일결합으로 얘는 이중결합했니? 안 했어요. 이중결합은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두 번 해야지 이중결합인데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은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만 두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 됐어? 단일결합 두 개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지? 이중결합했니?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해돼?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네, 이중결합이라고요. 그러면 질소기체는요, 꼬맹아 같은 질소 원소들끼리 단일결합을 됐어? 공유결합을 3번 했어.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해? 삼중결합이라고 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받아볼게요. 우리 아가들 56, 57에서 질문. 56, 57에서 질문해주세요. 3번 3번, 6번 2번, 6번. 자, 3번, 6번이요. 자, 3번 보시면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궁금했던 거니? 왜 어떤 보기? 2번 2번 보시면 두 원자는 항상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아니요. 두 원자 중에서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같은 원소들끼리는 무조건 원소들끼리 한 쌍만 공유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두 쌍, 몇 쌍까지 가능해? 세 쌍까지 가능하고요.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질소기체가 삼중결합한 겁니다. 질소기체가 삼중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결합의 대표적인 게 수소기체. 단일결합의 대표적인 게 수소기체입니다.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게 산소기체입니다.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게 질소기체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물어봤으니까 물질 X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 흘러. 자, 꼬맹아 A하고 B가 있는데 어떤 물질? A 물질, B 물질이 있어. 고체 상태일 때 전기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흘러? 저는 흘러요. 나는 안 흘러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요.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흐르는데 액체가 돼서 전기가 흐르는 얘네들은 무슨 결합하네? 이용결합. 이게 이온결합판이에요. 이온결합판 대표적인 소금이 고체인 소금에는 전기가 안 흐르지만 소금 물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되겠어? 자, 근데 고체일 때도 전기 안 흘러, 액체일 때도 안 흘러, 항상 안 흘러. 무슨 결합? 공유결합. 이게 공유결합의 특징이야.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요거 좀 기억하자. 액체일 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멋진 말로 전해질. 전해질. 액체가 됐는데 전기 안 흘러? 비전해질. 비전해질.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흘러? 전해질. 고체일 때 전기 흘러? 도체.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써요 우리. 네. 자, 그래서 6번은 이온결합한 물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기억. 물질 X는요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한다 맞는 얘기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다 당연하고요. 이건 상온에서 주로 꼬뱅아 이온 결합한 애들은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로 있니? 대표적으로 소금이니까 무슨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되겠어?
이온결합한 애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죠. 58, 59에서 질문 11번. 자, 11번 보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제 고3 수능 대비하면서 언니 오빠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실명을 찾아라. 그게 문제를 안 틀리는 방법이다. 되겠어?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플러스 8, 양성자가 8개 있어. 얘는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얘 양성자 8개 있으니까 누굽니까? 산소. 이거 산소입니다. 얘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누굽니까? 수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 얘 누굴까요? H2O. 네, 이거 물입니다. 됐어? 이거 물 그림이야. 물은 공유결합이니 이온결합이니? 이온결. 아예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입니다. 왜? 수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가 대표적으로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분자식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 해.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때 생성물은요. 됐어? H2O고요. 얘는 공유결합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책을 살짝 통 덮고요. 알겠습니까? 네, 뒤로 넘겨주십시오. 자, 빨리빨리 시작하십시오. 윤수야, 시험지 뒤로 넘겨라.
얘들아 4번 문제는 지워라. 4번 문제는 언니 오빠들이 풀어야 되겠다. 자, 아직 못 푼 사람 손. 자, 2분 드립니다. 주연아, 이거 움직이면 영상에 돌아가. 책상 다리.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중학교 2학년 내신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면 되고. 문제가 많이 어려워. 응? 살짝 좀 어려워. 중학교 2학년부터 통합과학이랑 화학 1에 있는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서 화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살짝 어렵죠. 그래서 아까 문제 하나를 버려드린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화원 수준이 조금 농후하게 보여서 답은 불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전체 문항수에 얘는 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기로 한 사람이 뭐였죠?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됐습니다. 자, 채점하도록 할게요. 빨간 펜. 자, 1번부터요. 1번에 5, 2번에 4, 3번은 1호, 4번은 그냥 답만 체크해놔.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5, 8번은 2, 3, 9번에 4, 10번이 뭐게요? 2번. 2번 맞습니다. 자, 아까 그 4번 빼고 전체 9문제입니다. 9문제 중에서 맞은 개수 서연아, 뭐야? 응? 그래서 윤수, 7개. 아 그러네. 찬이, 주원이, 8개. 주현이, 박주현, 여은석, 태유, 시윤이, 아저 7. 주한이, 4개. 전태희, 조은재, 주유찬, 7개요. 인호, 7. 아민, 어딨냐 우리 아민이? 우혁이, 네, 이렇게요. 자, 시험지 잠깐 볼게요.
자, 시험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몇 번? 3번. 자, 3번 보시면요. 3번은 무슨 결합한 것 같아요? 이온 결합이죠. 되겠어? 이온 결합에서요. 꼬맹아, 걔네들 일정한 범위로 잘랐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일까? 1대1.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결합한 구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아, 얘 같은 애구나.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1번 빼고 2번 먼저 볼게요. 상온에서 분자로 존재할 수 있어? 아니죠. 이온 결합한 애들은 절대로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 왜? 독립된 구조를 못 띠니까. 자, 물보다 식용유에 잘 녹는다? 아니요. 물 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돼. 식용유는 이온화를 안 시켜. 알겠어?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이온 결합한 애들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주로 기체가 아니고 무슨 상태라고? 고체라고. 되겠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잘 흘러? 이해되죠? 자, 근데 1번이 문제예요. 꼬맹아, 실제로 이온 결합한 물질은 되게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잘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정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단단해요. 단단한데 문제는 단단한데 이 새끼를 밀어. 어떻게 될까? 이 새끼를 밀어. 어떻게 될까? 밀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밀면 이 새끼가 일로 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마이너스. 그러면 밀었으니까 한 칸씩 옆으로 가죠? 이게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위치로 바뀌어. 이렇게 되면 위와 아래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청력. 그래서 부서집니다. 됐어. 네. 이온 결합한 애들은요. 공유 결합한 애들보다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해요. 근데 쉽게 부서져. 압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져. 그냥 뜯으려고 그러면 안 뜯어지는데 압력을 가하면 휙 하고 부서져. 알겠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지만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단단한데 잘 부서져? 잘 안 어울리는 단어죠. 근데 이온 결합이 그렇습니다. 쉽게 뜯을 수는 없어. 정기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압력만 가하면 잘 부서져. 그래서 마치 소금 한 개처럼 부서져 버려요. 되겠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한 물질이에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10번이에요. 10번은요.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끼리 결합한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아이는 바로 금속과 뭐? 비금속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1번은 H와 F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C와 O도 똑같은 원인에서 안 됩니다. 근데 꼬맹아 신기한 거 알죠? 고민하셨을 텐데 K와 N이 K와 Mg 이거죠. K 금속입니다. Na 비금속이죠. 이거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일까요? 네온은 절대로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니까 그래요. 되겠어? 18쪽에 있는 아이는 금속도 비금속도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낚으려고 나온 독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속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번 문제는 중2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네. 자, 그리고 8번하고 9번은 여러분들 이 자체가 화학 원 문제입니다. 공통 과학 문제가 아니고 화학 원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다가 한번 붙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또 다른 질문.
6번이요. 자, 6번 먼저 6번 잠깐 보시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 그건 다 자유전자가 만든 성질이야. 그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질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했던 광택이 있어요. 열, 전기, 전도도가 커요.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이게 다 자유전자가 만든 성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밀도가 크다는 건 금속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야. 자유전자가 만든 성질도 아니야. 그래서 네, 그래서 밀도는 자유전자와는 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금속을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아요? 금속을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아요? 금속을 잡아서 철사처럼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게 연성이에요. 그래서 자, 그냥 힘으로가 아니고요. 열을 가해서 잡아당겨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연성처럼 잘 늘어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요. 7번에 응? 7번에 자, 7번의 기억은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산소 기체는 비금속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분자라는 얘기고요. 8번 보시면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비활성 기체는 대표적으로 원자번호 2번인 헬륨. 얘는 안에 양성자가 2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서 꽉 찬 상태. 자, 원자번호 10번 네온. 양성자가 10개 있으니까 전자도 10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어서 꽉 찬 상태. 그래서 비활성 기체. 자, 18번 아르곤. 안에 양성자 18개 있으니까 전자도 18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서 꽉 찬 상태. 그래서 완벽한 상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차서 완벽한 상태를 띠고 있다. 그게 2개든 8개든 상관없이 전자가 꽉 차 있으면 완벽한 상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비활성은 18쪽 원소이다. 맞는 거고요. 비활성 기체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므로 반응성이 뭐하다? 없다예요. 반응한다는 얘기는 다른들과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8쪽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죠. 그래서 활발히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18쪽 원소는 안정적이다라는 단어와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없다. 다시 말해서 반응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비활성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야. 안정적이다. 다른 물질과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비활성 기체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모두 같니? 얘네들은 8개로 같죠? 근데 얘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옥텟 규칙은 비활성 기체 이외에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바깥쪽을 꽉 채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야. 옥텟 규칙은 바깥쪽을 꽉 채우는 상태. 보편적으로 8개를 채우기 때문에 옥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한다. 다른 애들은. 자, 5번. 원자가 안전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죠?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2번과 3번. 2번은 반응성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 다음에 3번은 비활성 기체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모두 같다가 아니고 그래서 전자수는 2개 또는 8개다. 로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또요.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0분만 끌었다가 오늘 진도를 드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